네, 내일 월요일부로 금호고속의 일부 노선들이 조정될 예정인데요. 조정 하루 앞두고 이제야 이야기를 전해드리게 되어서 제가 늑장을 많이 부린 것 같습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금호고속 노선 조정 대상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 호남 논산 단일과 서울 호남 논산 연무대, 서울 호남 익산, 그리고 서울 호남 김제 노선이고요. 모두 센트럴 시티 터미널에서 출발하면서 고속버스 개통 3개, 그리고 시외버스 1개 되겠습니다. 서울 호남 논산 단일 노선과 서울 호남 논산 연무대 노선 그동안 나눠서 운행됐습니다. 예전만 해도 전부 연무대 시종착으로 운영됐다가 얼마 뒤에 논산 시종착을 따로 두기 시작했고요. 서울 호남 익산 노선은 팔봉동 경유하고 그냥 직통 노선이었습니다. 서울 호남 김제 노선은 전북 혁신도시 자치인재원 그리고 애통리 경유로 시외버스 노선으로 운영됐고요. 먼저 논산 시종착과 연무대 시종착으로 나뉘었던 게 서울 호남 논산 단일 노선으로 통일되지만 연무대 쪽 노선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게 서울 호남 익산 노선과 통합되어서 서울 호남 연무대 익산 노선으로 바뀌고 팔봉동은 그대로 경유합니다. 센트럴 시티 터미널에서 익산 방향은 게이트 5번이 아니라 8번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동시에 김제 방향도 익산 노선과 통합되어서 서울 호남 익산 김제 노선으로 바뀌고 더 이상 자치 인재원과 애통리에 경유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서울 호남 김제 한평 노선은 그대로 운영됩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서울 익산 간 버스는 타지 경유 때문에 모두 면허 종류가 시외버스로 바뀌고요. 배차 시간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 꼭 예약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호고속이 전부터 노선 효율화를 한다는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도 전해졌죠. 그 말인즉슨 수요가 잘 안 나오는 노선은 정리하거나 노선 형태를 조정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의 서울 호남 목포 진도간이나 해남간도 각자 단일이거나 별도 노선이었다가 전에 합쳐진 건데요. 이것도 효율화의 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태는 바뀌어도 운행 중단은 안 되는 거니까요. 서울공항 리무진이 공식적으로 SK그룹에서부터 떠나게 됐습니다. 지난 17일 팀의 모빌리티가 서울공항 리무진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금액 6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매각 체결에 따라 스틱 인베스트먼트로 넘어가고요. 유일하게 서울공항 리무진이 완전 대기업 반열에 있었던 우수사였습니다. 앞서 금호고속이 대기업 반열에서 제외되었고요. 다만 매각 이야기가 작년부터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SK그룹에서 떠날 운명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든 버스 운수사들은 대기업이 아닙니다. 못해도 중견기업 이하고요. 금호가 당장 중견이 됐죠. 앞으로 대기업 버스 운수사가 다시 나올 가능성은 1%밖에 안 될 것 같다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강원 여객이야 DB그룹 복지재단 소속이라고 하지만 DB그룹에 직접 속한다고 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으로 분류되진 않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서울 시민이면 기후 동행카드 쓰는 분 많으실 겁니다. 올해 기후 동행카드로 인한 손실액만 1,341억 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카드 손실액은 공사와 서울시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는데 적어도 지하철 운임 인상이라도 되지 않으면 손실액은 더 늘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가족이나 지인 등 서로 카드를 공유하는 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찮았던 데다가 재정 부담 가중 우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후동행카드 부정승차 차단 근거를 신설하고 부정승차 시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양식도 새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네,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전체적으로 손실액과 관련한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요. 보도자료에서는 운임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는데 150원 추가 인상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전에 알려진 적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인상 언제 된다는 이야기가 확정적으로 나온 적 없었는데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일 5503번 직행 좌석버스 사당역 청북신도시 안중터미널 간 노선이 개통됐죠. 평일 18회, 휴일 15회 운행하는데 간격이 1시간 이상 벌어지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뜸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따로 시간표를 확인하고 이용해야 할 정도이기도 하는데요. 출퇴근 시간대 안중 쪽에서 일찌감치 만석을 기록하고 청북 신도시 쪽에서는 정작 못하는 경우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화양리 주거단지 입주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이 요구되거나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기존부터 있었던 다른 노선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광역버스 운행에 대한 역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북을 포함해서 서울 남부 안중간 시외버스가 정리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공급 좌석수나 차량편 부족 문제가 벌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군다나 서해선 완전 개통이 이루어져도 당장은 안중역에서 김포공항역 방향으로만 갈 수 있을 것이라 신안산선 등장까지는 더 기다려야 합니다. 평택시 대중교통 운영이 전부터 부정적으로 말이 많았던 것도 있어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당연히 낼 수는 있어도 더 크게 보면 시에 대한 아주 큰 목소리를 내야만 하는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골치가 아픈 상황 아닐까 싶습니다. 진정한 피드백을 원한다면 진정한 불만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현장에서 직접 제대로 듣고 반영할 수 있는 건 반영하면 되겠는데 현재 평택시의 방향성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시내버스 노선을 조정했다가 역반응 나온 사례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 자기 지역 편의성 문제뿐만 아니라 운행 효율성과 같은 더 큰 문제까지 벌어진 적이 있단 말이에요. 공무직이 그래도 존중은 받아야 하지만 운영이나 방향성은 전혀 별개 사항입니다. 운영 잘못해서 욕먹는 사례 많다는 거 시청자분들이라면 알고 계실 겁니다. 앞으로 서울 부산 사상 리뉴얼편, 서울 이천편, 서울 여주 리뉴얼편 공개 예정이고 서울 계룡, 서울 논산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날 시즌에 맞춰 완전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하려고 하는데 일회성이 될 수도 있고 실험적입니다. 영상 분위기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기존부터 시청하셨던 분들은 영상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도전이면서 조금 가볍게도 볼 수 있는 영상을 해보자는 취지로도 제작할 에피소드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4월 말쯤 되면 완전 공개할 것 같습니다. 그 외 단편 에피소드도 준비되는 대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오겠습니다.